자, 보자고요. 먼저 그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먼저 저기 뭐야,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이제 뭐냐면은 공간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축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쵸? 기존에 있던 축들의 위치가 뭐 바뀐 건 아닌데 이제 바뀐 것처럼 느껴지죠. X축하고 Y축, 그 다음에 이제 Z축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세 개의 평면들도 같이 만들어지더라. 맞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좌표를 우리가 올려놨고, 그쵸? 좌표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것들이 뭐 이제 수선의 발이라던가, 그치? 아니면은 축에 대한 수선의 발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평면에 대한 수선의 발들, 그쵸? 그 다음에 이 점을 갖다가 어떤 축에다가 대칭 이동을 했을 때의 점의 좌표들. 그래가지고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했었는데, 수선의 발에 대한 좌표들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의가 뭐에 대한 좌표,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들도 알았는데, 얘네들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죠. 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건지, 그렇지, 평면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건지, 대칭도 마찬가지로 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건지, 우리가 이제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건지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씩 갈리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던 게 우리가 공간 좌표 위에서의 두 점 사이에, 저희 다 왔어요. 예. 우리가 공간 좌표 위에서 우리가 이제 두 점 사이에 이제 거리들을 구하는 공식들이 있는데, 요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들을 이용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또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Z 좌표끼리 우리가 이제 빼서 우리가 이제 전체를 제곱을 해서 두 점 사이 거리들을 구하더라. 맞아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 숙제를 먼저 체크를 좀 하고 일단은 모르는 부분들 질문을 먼저 받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8, 1. 몇 번? 181. 181? 그래서 180 연습 문제 181번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 181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좌표 공간 위에 우리가 3,5 아니구나. 좌표 공간 위에 두 점과 XY 평면의 점에 대하여 우리가 주어진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181번 보시면 우리가 A라는 점의 좌표가 이제 1, 얼마야? 2,1이라는 점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점이 뭐였어, 얘들아? 2, 3, -1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C라는 점이 이제 어디 위의 점이라 그랬냐면은 XY 평면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Z좌표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니, 얘들아? 0이 되는 거니,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주어진 삼각형 ABC가 이제 정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돼? 요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1 더하기 4가 되는 거니? 그러니까 이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6인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요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나, 아니면 또 이제 우리가 요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나,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들은 여전히 다 얼마가 돼야 된다? 루트 6이 돼야 된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해줘요?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도 6이 되겠죠? 루트 6이 아니라. 그럼 이제 알파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0에서 1을 뺀 거의 전체의 제곱은 6이라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노란색에서 연립을 통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란색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1은 또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변변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위에 베타 마이너스 2예요. 베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변변을 빼주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관계식이 1차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 만들어진 1차식을 한쪽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점의 좌표가 나오지 않겠냐? 나와요. 됐죠? 또 딴 거 질문하세요. 18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88번 문제 봅시다. 자, 이제 18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 두 점이 있고요. 계산해줘요, 이거? 그 밑에 거 해줘요. 몇 번? 189. 188구를 두 개를 합시다. 이번에는 뭐냐면은 188번 문제는 A라는 점이 이제 몇 몇이냐면은 1,3,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니? 2, 1, 마이너스 1이 있지? 근데 이제 YZ 평면 위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AP하고 그래놓고 생각하면. 그쵸? 그럼 이제 뭘 할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지금 구하라는 게 YZ 평면 위에 점 P가 있다는 거야. YZ 평면 위에 우리가 이제
점 P가 있다는 얘기고, 그냥 이거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이거 아니야? XY 평면 위에 점 Q가 있다는 얘기지 얘들아. XY 평면 위에 뭐가 있다고? 점 Q가 있다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서 이제 우리 보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AP 더하기 PQ 더하기 그 다음에 누구 얘들아? QB라는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네. 그럼 일단 XY 평면이라는 친구를 그냥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YZ 평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Y축과 Z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면이기 때문에 그냥 이 평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냥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A라는 점의 좌표가 1,3,2인데 1,3,2라는 점의 좌표는 XY 평면의 위쪽에 있을 거고요. 그쵸? YZ 평면 위에도 우리가 X좌표가 1이니까는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거 아니야?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 어딘가에다가 우리가 점을 하나 잡아주면 되겠지. 여기하고 여기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얼마? 1,3,2라는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라 그랬냐면 B라는 점의 X좌표는 2가 되니까 얘도 밖으로는 나와 있는데 Y좌표는 얼마야? 1이야? 그래서 Y좌표는 1이니까 이제 뭐 Y좌표의 위치보다는 Z좌표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평면을 갖다가 이제 연장을 했을 때 이쪽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니야? 이쪽 어딘가에? 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요게 이제 A라는 점이고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YZ 평면 위에 있는 점 P를 갖다가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다가 찍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점 Q를 또 XY 평면에다가 만들어서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하면 되니? A를 그 핑크색에 대칭시켜. 그렇죠. 세팅시켜서 뒤로 빼주는 거죠, 얘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직선으로 이어주면 그냥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 핑크색에다가 이제 이쪽 이걸 이제 YZ 평면에다가 대칭시키면은 YZ를 제외한 X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과 B라는 점 얼마? 2,1,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 평면 위에 점 P도 지나고 이 평면 위에 점 Q도 지나면서 우리가 직선거리를 만들었을 때 최단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한다면은 루트 우리가 뺀 거의 제곱 9가 되고요. 뺀 거의 제곱 4가 되고요. 뺀 거의 제곱 9가 돼갖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니? 루트 22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결국에는 얼마가 된다? 루트 2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189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세변의 길이 알면요.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헤론 공식도 있고요. 코사인 법칙을 써서도 넓이를 구하는데 각을 찾을 수는 있지.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으로 각을 찾는다는 얘기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AB sin C를 이용해 갖고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헤론 공식도 뭐 가능하고요. 189번 문제를 봅시다. 이제 189번 문제는 뭐냐면은 주어진 삼각형과 XY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삼각형 ABC도 사실은 면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에 구하라는 거 이제 무슨 각이냐면 얘들아 이면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면각을 구할 때에는 물론 이제 교선을 이용해서 직접 수선의 발들을 내린 다음에 구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뭘 이용할 수 있어? 정사형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먼저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한번 안다고 쳐봅시다. 자, A라는 녀석, 원래 정사형 되기 전에 녀석은요 2,1,3 B라는 점은 몇 몇이야? 2,4,3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얼마가 되는 거야? 4,1이 될 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들을 하나씩 구해보면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는 우리가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4에다가 Y끼리 뺀 거의 제곱 9에다가 Z끼리 뺀 거의 제곱 4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선분 BC의 길이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4에다가 우리가 4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9가 되고 얘는 우리가 이제 17이 되고 얘는 8이니까는 얘를 빗변으로 하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는 루트 6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겠죠. 맞아요. 3 곱하기 2 루트 2를 갖다가 반으로 쪼갠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A, B, C라는 세 개의 점을 갖다가 XY 평면에다가 다 뭘 내려버려? 정사형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럼 A'이라는 점의 좌표는 2,1,0이 될 거고요. B'이라는 점의 좌표는 2,4,0이 되고요. C'이라는 점의 좌표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4,4,0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요렇게 세 변의 길이를 구하면 또 삼각형의 넓이를 하나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돼? 이쪽에다 곱해야 돼? 그렇지. 여기를 우리가 정사형을 내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곱했을 때 값을 갖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세타 이면각의 크기도 충분히 정사형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조금 기운이 없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장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과 그 다음에 구회 방정식으로 가서 어쨌든 간 구회 방정식도 가급적이면은 오늘이나 아니면은 토요일 날 매듭을 짓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분당 기출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 달 동안. 한 달은 아니죠. 한 보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수능 특강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학기 3월 달에 교재가, 기하 교재가 수능 특강입니다. 알죠? 수능 특강 기하 교재를 사갖고 오시면 돼요. 3분의 루트이잖아. 코사인 세타가. 뭐야? 3분의 루트가 있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삼각형 넓이 동호심이 잘못 구했어. 루트가 아니야. 3 곱하기 루트야, 3루트. 3루트 2야? 아, 그래? 몰라, 씨발. 3루트 2래요.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니네가 집에 가서 엄마랑 구하시고 그런 넓이 같은 거는 오늘은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은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공간좌표계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던가 또는 우리가 이제 주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들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은 여러분들 고교 과정에서 총 3군데에서 배워요. 어디서 배우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쵸? 평면좌표 배울 때 한번 배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서 우리가 위치 벡터에서 한번 배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더 배우는 게 이제 공간 좌표계에서 우리가 한번 배웁니다. 그래서 고1 때 한번 배우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고3 때 우리가 이제 두 번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배우는데 공간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도요. 사실은 평면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일단 좌표평면을 하나 제가 그려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좌표평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한 이런 점이 하나가 있다 이거지. 이런 점이 하나가 있다 이거야. 뭐 이걸 뭐죠? 만들어 드릴게. 만들어 드릴게. 뭐 이런 점이 하나가 있다. 아이고 씨. 그렇죠. 이런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 이거야. 요 점 하나랑요. 그다음에 뭐 할까? 뭐 이런 점이 하나 있다 이거야. 이런 점이. 이런 점이 하나가 있다 이거야. 만들어 드릴게. 공간좌표. 이런 점이 하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노란색 점과 여기에 있는 빨간색 점을 갖다가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하고 있는 공간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만약에 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쳤을 때 사실 요 점에 우리가 x좌표와 y좌표는요.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둘 다 어떻게 해버려? xy 평면에 정사형을 내려버려. 그쵸? 그럼 사실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m 대 n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실은 요 점의 좌표를 제가 이제 x1, x2, y1, z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점의 좌표를 이제 x2, y2, z2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로 여기에 x1과 y1, 여기에 x2와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 점의 좌표는 결국에는 평면 x1, y1, 0이랑요. 요 점의 좌표 얼마가 되는 거니? x2, y2, 0이 되어서 실제로 이 점과 이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평면에서의 우리가 내분점 공식과 동일하게 여기에 점의 좌표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근데 여기에 x좌표와 y좌표는 여기에 x좌표와 y좌표와 서로 어때요? 동일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z좌표를 잡아줘야 되는데 z좌표도 여기에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은 여전히 지금 이게 다 닮은미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n 대 m이 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z좌표와 여기에 z좌표를 n 대 m인데 이 z좌표는 여기 z좌표니까 여기와 여기를 n 대 m으로 우리가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x1, y1, z1이라는 좌표와 그 다음에 x2, y2, z2라는 점의 좌표를 m 대 n으로 만약에 내분하는 공간상에서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외분점이 빼는 거였지 얘들아? 네. 그러니까 내분점은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그랬을 때 더하는 점의 좌표는 우리가 두 개를 어떻게 더해요.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동익이랑 더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엇갈려서 곱한 것들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1 때 했던 거랑 과정이 서로 어때? 동일하게 되는 거지요. 이해 가요? 아까 여기서 벡터 먼저 배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 우리가 공간 좌표들도 결국에는 동일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공간상에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점이 있다 이거지. 공간상에 이것도 똑같은 건데 설명해야죠 그래도.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뭐 공간상에 뭐 여기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점을 하나 찍을게요. 여기다 점을 하나 찍을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세 꼭지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라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평면백설에서 3등에 했었죠. 3분의 3분의 모든 좌표들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쨌든 여기 좌표를 보고니까 x1, y1, z1 놓고 그쵸?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x2, y2, z2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x3, y3, z3라고 표현을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는 이 점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릴 거 아니냐. 네. 그랬을 때 얘와 얘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우리가 그래비티라는 무게중심의 좌표가 될 텐데 일단은 요 점의 좌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얘와 얘의 중점 좌표니까 두 개를 더해갖고 계속 반등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점과 이 점을 몇 대 몇으로 1대 1로 내분하는 거지. 그 1과 1을 더한 2분의 1과 1을 갖다 놓고 엇갈려서 곱한 다음에 더하면 그냥 그 두 개를 더한 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 친구 하나 나오고 요 친구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야? 요 친구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될 거 아니냐? 발 아니죠? 맞아요. 수선의 발 아니죠? 그 이등분산 아니에요? 아, 이등분, 예. 그렇죠. 미안해. 오케이. 오늘, 그래. 컨디션이 영 좀 안 좋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게 중점이죠, 중점? 네. 수선의 발이 아니라? 미안해. 파이팅! 그래서 이거 나왔지? 그럼 이 파이팅! 점과 이 점을, 그렇지. 오케이. 몇 대 몇으로 우리가? 2대 1로 내분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개를 어떻게? 더해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그 다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x1, x2, x3를 다 더한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3분의 우리가 y1, y2, y3 그쵸? g1, g2, g3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다? 더해준 거를 갖다가 우리가 3띵한 게 주어진 세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2차원을 확장하더라도 공식으로는 큰 변화가 없더라. 그냥 우리가 Z좌표 하나만 더 영향을 받는 거지 사실은 2차원에서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의 기술을 그대로 도입만 시키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지요. 225번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문제들을 좀 풀고요. 어쨌든 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조금 시시하죠. 이번 벡터가 여러분들 교과 과정이 뭐 이왕 나왔으니까 불평을 하면 안 되는데 내 주제에 그치? 좀 아쉬워요 사실은. 뭐가 느낌 없이 그냥 훅 끝난 느낌? 요새 연락해 안 해? 연락 안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아예 불타올랐던가 그치? 아니면 처음부터 서로 아무 일이 없었어야 되는 건데 그치? 그냥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고래들이 먹는 그래요. 알았어요. 오케이. 자 보자고요. 그래서 225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고래 떡볶이가 훨씬 더 맛있어요. 재봅시다. 고래 떡볶이 재봅시다. 아니면 백상아리 떡볶이였나? 몰라 기억은 안 나. 자 아무튼 225번 보면은 이게 뭐냐? A라는 점이 하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4, 3, 얼마야? 마일이 되고요. B라는 점이 뭐래요? A, B, C래요. 시발 아무것도 안 좋네. 근데 문제에서 A, B가 ZX 평면에 의하여 3대 2로 내분한댄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ZX, 그래. ZX 평면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치? 어떤 점이, 두 점이 이 평면에 의해서 내분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그때 이 내분점에 우리가 무슨 좌표는? Y 좌표는 Y좌표가 무조건 0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우리가 A로부터 우리가 A, B가 ZX 평면에서 A로부터 3만큼, B로부터 2만큼 내분하고 있는 점에 Y좌표가 0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딴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Y좌표만 내분을 시켜보는 거야.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 그래서 엇갈려서 곱해. 3B 더하기 몇?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B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 동의가? 마이너스. 그렇지. 오케이. 아사다, 마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지요.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외분 Y축에 의해서 2대 1로 내분된다는 얘기인데 세제트 빵빵 그렇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외분한 점이 Y축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네. 응?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2대 1로 외분해야 돼. 외분은 어떻게 해야 돼? 내분은 더해야 되고 외분은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죠. 왜 빼? 왜 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제 2에서 1을 빼고 2에서 1을 빼고 2에서 1을 빼야 되는 자매 좌표가 2대 1의 외부점이 3개가 나오는데 Y축이니까 그때 X좌표와 그 다음에 뭐야? Z좌표가 0이 되지 않겠냐? 주영이 말대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외분점은 2A에서 4를 어떻게 하는 거야? 빼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C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니까 C에서 1을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고요. C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아사다 마일이 되는 거다. 그래서 A는 2, C는 마일, 그 다음에 B는 EC. 이시에요, 이시. C.
C발. 이 C예요. 그럼 C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B는 아사다 마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의하여. 뭐가 의하여야 병신아? 위하여? 아니. 생각하지 말았어요. 위하여. 오케이, 위하여. 위하여를 이제 우리가 일본말로 알려줬나 내가? 깜빡이. 그렇지. 간파이. 오케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정리가 좀 부실해서 졸려. 지울게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똑같아, 씨발, 순서가. 이거 배우고 너네 고1 2학기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평행사변형. 마름모에 대한 거 배우지 않았냐? 정과좌표에서.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지. 그러니까 평사의 특징은 뭐야? 우리가 평사의 정의 말고 평사의 성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얘와 얘의 무슨 점과 중점과 얘와 얘의 중점이 서로 어떻더라? 일치하더라 했죠. 그럼 마름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모두 어때요? 같더라. 이거 했었잖아. 고1 때 했었거든. 이거 똑같아. 그 다음 문제들 보면은요. 그래서 226번 문제 하나 풀고 여러분들 둘둘팔 하나 드릴게요. 자, 226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간상에 있는 평행사변형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성질하고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그냥 잡을게, 내 맘대로 그냥. 그럼 마이너스 1,2,3이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여기를 B라는 점으로 잡으면 마이너스 3,1,5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가 2,4,5인데, 야, 씨발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누구 점의 좌표를 구하래? D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너무 쉬운 거야. 그치? 중점이 서로 같은 거지. 그럼 x끼리 더해서 반띵한 거랑 여기 x끼리 더해서 반띵한 게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 x끼리의 합과 여기 x끼리의 합도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일이 나오니까 이 새끼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가 돼? 마이가 나와야 되니까는 이 친구 마이 되려면 마3이 되고요. 3과 5를 더한 8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5가 돼야 돼? 아, 이게 4냐 그냥? 그래요? C가 2,4,5야? 아, 그러네. 5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얘들아? 4가, 5가 돼야 돼? X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얘는 1이잖아. 아, 그렇지. 그러네. 4네. 조용히들 해, 씨발. 적으라고. 중점끼리 어떻더라? 일치하더라. 우리 유튜브 친구들, 미안해요. 계산은 잘 못해갖고, 제가. 죄송합니다. 268번 문제 풀어봅시다. 228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 장 무게중심으로 넘어갑시다. 231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슨 개념을 쓰냐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평면에서도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얘들아? 평면의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냥 보고니까 이 ABC의 무게중심을 우리가 이제 G라고 얘기해 볼게. 그쵸? 근데 우리가 A로부터 거리의 B가 M 대 N인 점을 하나 잡고, B로부터 M, C로부터 N인 점을 잡고, C로부터 M, D로부터 N인 점을 잡아서 요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을 거예요. 같던 거 배웠죠? 네. 그쵸. 한마디로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B와 C를 M 대 N으로,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들을 잡고 구한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동일하죠. 사실은 그 전에 너네들이 또 알고 있던 게 뭐야? A와 B의 중점과 B와 C의 중점과 C와 D의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서로 어때? 일치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요성질 배웠었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뭐 하라는 얘기냐면 231번 문제를 제가 잽싸게 하나 풀면 A, B, C라는 세 점이 주어져 있다 이거야 문제. 그쵸? 공간상에. 공간상에 있는 거야. 그래도 뭐 이렇게 그리자고 우리가 뭐 입체로 뭐 그려봐서 뭐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그래서 A, B, C라는 세 점이 이렇게 있는데 A와 B를 갖다가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P, B와 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Q, C와 A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R이라고 했을 때 PQR이라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럼 원래 삼각형 ABC의 X좌표 다 더하면 얼마냐? 6이에요? 그러니까는 2, 그쵸? Y좌표 다 더하면 얼마냐 하면은 0이니까 0,
그 다음에 Z좌표 다 더하면은 마삼이니까 마이너스 1이 결국에는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인데 그 친구는 일정 비율로 내분하는 점들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는 거를 우리는 그냥 2차원에서 우리가 써먹었던 기술 그대로 도입해도 전혀 공간상에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230번 풀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넘어갈게요. 230번 한번 풀어봅시다. 그거 하고 저는 연습 문제 194, 5를 두 개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되게 굉장히 쉬워요. 이제 점점. 아, 소연이 왜 그래? 아파? 아프면 안 돼. 우리 고3 친구들은 아프면 안 돼요. 아직 여러분들 여기 이쪽 반 이과반도 아플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프면 안 돼요. 민서는 어머님이 오신다는데 카톡으로. 민서가 핸드폰이 2개니? 네? 그렇죠.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어본 거야. 민서 방금 바꿨어요. 현빈이네 또 한국말들 잘하. 자 봅시다. 아무튼 현빈이 한국말 잘해. 걔는 그 카톡 보내는 거 보면 그 번역기 쓰나 봐 그 새끼. 잘해. 아주 자연스러워. 거의 한국 사람이야 그 새끼는. 민서 핸드폰 2개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지금. 됐죠? 오케이. 230번 답 나왔어요. 예. 답 얼마야? 3분의 1 콤마 3분의 2 콤마 1이 되더라. 됐죠?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셔서 195번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 공간좌표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조만간 이제 기회가 되면 여기 앞에 거 문제를 좀 묶어보면은 우리 막 앞에서 정사형 풀고 이랬던 것들, 이면각 구하고 이랬던 게 사실은 이제 벡터로도, 아니 벡터가 아니라 공간좌표로도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모아서 한번 해드릴 거고 시험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건데 자, 먼저 이제 195번 문제를 하나 봅시다.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거야. 이게 그냥 만약에 공간좌표 파트에 없었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정육면체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치? 정육면체. 큐브. 그쵸? 참치. 이렇게 생긴 참치가 있는데 맛있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A하고 G를요 1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대요. 근데 A라는 점과 G라는 점을 연결해서 1대 M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분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이 삼각형 BDE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대요. 그럼 BDE라는 삼각형을 우리가 잡아봤더니 그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면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요 M의 값을 뭐해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순수하게 공간 도형으로 풀지 말고 그쵸? 우리 어저께 이제 2학년 그 예비 중2 친구들이 기하하면서 어떻게 풀었어요? 동생들이 그냥 여기를 이제 무슨 축으로 애들이 자연스럽게 X축으로 얘를 무슨 축으로? 그렇지 Y축으로 그 다음에 이 친구를 Z축으로 놓으면 되네.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 좌표에다가 올려놓고 푸는 것도 2차원에서 배웠던 것과 동일하네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학생 2명이 그치?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되냐? 어쨌든 간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요점의 좌표들을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우리가? 2라 그랬으니까 얘는 0, 2,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0만큼, Z축 2, 0, 2가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를 1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인데 이 삼각형에 우리가 꼭지점을 표현해보면 2, 0, 0이라는 점과 요점의 좌표는 2, 2, 2라는 점과 그 다음에 여기에 0, 2라는 점이 있으니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래비티는 우리가 X끼리 다 더해서 반띵한 3분의 4, 3분의 2, 3분의 4가 되더라. 그래서 어쨌든 얘를 갖다가 얘로부터 우리가 1만큼 얘로부터 우리가 m만큼 1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한 1 더하기 m분의 0 곱하기 2m인 2m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가 아니라 이 새끼가 그냥 이 새끼가 돼야 되네. 그러니까 m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다. 오케이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3번 하나 풀고 9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삼각형 넓이 안 썼어요? 왜 써?
왜 써야 돼? 삼각형의 무게중심. 썼잖아요 무게중심. 저 G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잖아. 아, 쓴 거구나. 그 중이 애들한테 좀 가서 배워 한 수 병신아. 네. 거기 중이 동생들한테 형아들이지 너한텐 니보다 공부 잘하면 형아지 새끼야. 형아들한테 가서 배워. 깝죽거리지 말고. 인생 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응? 인생 교육. 침 뱉을걸 네 얼굴에. 뭐 씨발 형 이러면서 걔가 뭐 씨발. 뭐래지 병신 새끼는 막 이러면서 그치. 거기는 서중 없어. 걔가 이렇게 할걸? 너 학교 어디냐? 뭐 이러면서 그치. 나 자사고 갈 건데 병신 뭐 이러면서 그치. 뭘 봐 새끼야 뭐 이럴 거야 아마 걔네가. 서중 없어요 서중. 어? 서중. 그럼 이렇게 힘쓰려고 그러면 무식한 새끼가 힘도 쓰네 뭐 이렇게 애들이 하겠죠. 약간 드라마에도 그런 거 같아요. 서중 너 서중이야? 네.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그러겠지. 형 어디가 서중 나왔다고 얘기하지 마. 딱 이렇게 쪽팔리니까. 있어요? 있겠지 당연히.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뭘 할 거냐면 얘들아 9번 9라는 친구에 대해서 할 거예요. 9 9 9가 뭘까? 저 수야 9가 뭘까? 9 수 9가 뭘까? 999 맞 9의 정의는 뭘까요 얘들아? 원방의 정의가 뭐예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자취죠. 네. 그게 바로 9의 정의입니다. 원방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점에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무수한 많은 점들의 자취가 맞지만 그때 그 안에 어디에서 얘들아? 평면 평면에서는 원이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공간상에서는 그쵸?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잡아다가 존나리 돌리기 시작한다면 맞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다 모여서 9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9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9라는 거는 환이랑 달라요. 환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환약, 알약, 그걸 환약이라 그러는데 9하고 환은 틀려요. 환은 그 안이 가득 차 있는 걸 얘기하고요. 9는 안에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9라는 거는 우리가 껍데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럼 이 껍데기만 존재하는 9는 사실은 표현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이때 이 껍데기의 두께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두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공도 아니고 풍선을 존나 9처럼 불어 그걸 존나 크게 불어서 고무가 거의 두께가 제로에 가까이 갔을 때 그게 9가 되는 거라고. 9라는 껍데기 위의 점인 거지. 안쪽에 있는 점들은 9 위의 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래요. 맞아요. 당연히 원도 그렇지 않아? 그러면 원은 여기 위의 점이 되는 거지. 안쪽에 있는 게 원 위의 점은 아니잖아 이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9인데 그럼 9를 우리가 정의를 내렸잖아 얘들아. 네. 그럼 끝난 거야. 자 보잔 말이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X축, Y축, Z축이 Z 하라라 씨발 Z축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9의 어떤 하나의 중심을 A, B, C라고 하자 이거지. 이해 가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9의 중심으로부터 R이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갖다가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9 위의 점을 갖다가 X, Y, Z라고 한다면 그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반지름 R이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인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 더하기 Z-C의 전체 제곱이 R이 제곱이 될 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9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는 친구가 1이라는 얘기는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이 1인 작고 귀여운 보근이 9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9의 방정식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 학교 시험에는 당연히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 마이너스 6Z 이꼴 0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또 뭐야? 9가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원방정식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듯이 얘하고 묶어서 X-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G-3의 전체의 제곱을 더하면 1, 4, 9인 13이 더 생겼죠.
그러니까는 빼기 13이 옆으로 넘어가서 13이 돼가지고 중심은 1, 마이, 3이고 반지름은 루트 13인 9의 방정식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맞아요. 그럼 이제 원방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원방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 뭐 배웠냐면은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도요 우리가 접하는 경우를 갖다가 배울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구가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Z축에 접할 때에다가 평면이 몇 개가 생겼지 우리? 3개 있었지. 무슨 평면? XY 평면 동의가. 또 무슨 평면? YZ 평면. 그 다음에 ZX 평면 3개 접하는 구의 방정식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근이랑 이제 어떤 구를 만들어 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맛이 갔구나. 맛이 갔어. 자, 쌤 뭐 먹었어요? 어? 진짜 컨디션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뭐 먹긴 먹었어. 뭐 먹었어. 자, 봅시다.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한번 Y축에 접하는 구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접하는. Y축에 구가 접하고 있대요. 네. 되게 많죠. 그쵸? 네. 그럼 굉장히 많죠. 어떤 축에 접하는 구는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축 말고 그럼 평면에 접하는 거 먼저 하자. 그러지 말고. 네. 그럼 XY 평면에 어떤 구가 접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그 우리가 구의 중심의 Z 좌표가 구의 뭐와 반지름과 동일하기도 할 수 있고요. 이게 꼭 XY 평면 위에서 접혀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어. 아래에서 접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지 구의 중심의 Z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개만 하자고. 첫 번째 평면에 접하는 구방을 할 건데 알았죠? 평면에 접하는 우리가 구방을 할 건데 우리가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 중에 XY 평면 위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얼마? z-c의 전체 제곱의 반지름이 얼마가 될까요? 절대값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c제곱으로 우리가 xy 평면에 접하는 구방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됐어요. 그래서 평면에 접하는 구방은 이렇게 xy 평면일 때 하나만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축에 접하는 구방을 할게요. 뭐 한다고? 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하나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축에 접한다는 얘기는요. 어떤 구가 뭐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네. 그쵸?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Y축에 접하는 걸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한 개만 할게요. Y축에 접한다. Y축. 그럼 Y축에 접하는 구는요. 사실 여러 개가 있잖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Z축에 접하는 구방이 있다고 쳐보면 아니 어떤 축에 접하는 구방이 있으면 그 구가 이렇게도 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 뒤쪽으로도 오다가 이렇게 한 바퀴 쫙 돌아서 여기서도 올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이것도 우리가 이 축에 접하는 구방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구의 방정식은 여러 개가 있는 거라고.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 구의 중심을 갖다가 그 원하는 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지 축에다가. 그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볼게. Y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의 중심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이라면 알았어? 우리가 이 구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지? a, b, c지. 얘를 갖다가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누구하고 누구를 0으로 바꿔줘야 돼? X하고 Z를 0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구의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의 제곱이니까 얘는 두 점 사이 거리 쓰면은 플러스 C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의 반지름은요. 그 축에 해당되는 거 제외한 나머지 좌표들을 제곱해서 더한 거에 우리가 뭐가 되더라? 접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할게요. 굵직굵직한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기하에. 굵직굵직한 개념들은 다 끝났다고. 자, 귀가 잘 안 들려? 어려서 참 치료를 못 받았나? 고아원 출신이라. 됐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니 민서야? 아 민서래. 동희가? 동희랑 민서랑 호재하고 지내는 거지? 원에서? 네. 그래요. 아무튼 동희도 이따 원에 가면 열심히 또 공부하고 알았지? 문석이하고 너도 저기 뭐야 집에 가면 열심히 공부하고 너도 원에 복귀하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자. 알았지? 원이라 그래야지 너는. 그쵸? 아무튼 저 기운들 조금 내시고 이제 고3이고 여러분들 수능이 이제 279일 정도가 남았죠? 어제가 300일 남았으니까.
시간 존나 빨리 간다고 했으니까 정신들 바짝바짝 차리고 공부하셔야지. 그냥 어느 날 100일 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 270 며칠 한 2달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볼 거 아니냐.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100일대로 남겠죠. 문제는 그럼 이제 9월 달에 수시원서 쓴다고 까불랑까불랑 한 달 동안 이제 또 공부가 되네 안 되네 뭐 씨발하고 앉아있으면 이제 막 90 며칠, 80 며칠, 어느 날 50 며칠. 그럼 아침에 쌀쌀해지고 좆대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 보러 가고 계속 인생이 쌀쌀해지는 거지 문서가. 그치. 패딩을 막 3개씩 입었는데 수능 끝나고 계속 추운 거야. 몸이 추운 게 아니라 어디가? 마음하고선이 계속 차가운 거지 인생에서.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기하하고 미적은 개념을 끝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로 가셔야 돼. 어디냐? 고난도 문제풀이랑 수능형 문제풀이로 가셔야 돼. 안 된다고. 자, 아무튼 이제 문제를 봅시다. 241번 문제를 보기 전에 23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요?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 그럼 이걸 2차 함수라고 해보자. 그럼 그때 우리가 이 포물선의 방정식, 2차 함수의 식을 세 점이 주어지면은 여기다가 세 점을 대입했어, 이 식에다가. 그럼 PQ에 대한 2차식이 3개가 등장합니다. 그거 연립할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뭘 해줘야 돼? 그렇지.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에다 넣고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 고1 때도 마찬가지야. 문제가 별로 안 나서 기억은 안 날 텐데 어떤 원 위를 지나는 세 점이 결정되면 사실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맞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얘를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러면 a, b, r에 대한 2차식을 갖다가 우리가 연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어디다가 연립을 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형인 여기다가 우리가 놓고 연립을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구는요 얘들아, 구는요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구는요 저기 4개의 점을 주어지면은 그때는 무조건 구가 하나가 생겨요. 근데 이 4점을 우리가 구의 방정식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어떤 방정식에 넣어야 되냐? 불러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더하기 cz 플러스 d는 0이라는 점에다가 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식 4개를 a, b, c에 대한 우리가 연립을 해줘야 되더라 이거죠. 맞아요. 4원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이게. 4원 무슨 1차 연립 방정식이 돼야 되겠지요.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230번 집에 가서 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뭐 했으면 좋겠냐면은 240 문제랑요. 여러분들 241 문제 2개를 먼저 지금 푸는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봅시다. 실시. 그럼 243으로 넘어가자. 보고니까 243 하나 풀자 같이. 자, 이번엔 뭐야 얘들아? 어떤 점을 지나는데 x, y, y, z, zx 평면에 모두 어때야 되네? 동시에 접한다 이거죠.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평면 좌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얘를 갖다가 이제 XY 평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뭐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무슨 평면이라고 하면 되냐 얘들아? Y Z 평면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그쵸? 또 그 다음에 ZX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무슨 평면이냐면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좀 이쁘게 그릴게요. 어떤 평면이 얘들아? Z 평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근데 우리가 3개의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데 어떤 점을 하나 지난대. 그럼 여러분들 내가 이 평면 4개에 의해서 우리가 공간은 총 몇 개로 쪼개진다 그랬어? 8개로 쪼개진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 있는 부분에 하나의 점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점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3개의 평면에 동시에 지나는 구가 하나가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만약에 구의 중심이 여기에서 동시에 다 접하는 구가 하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쵸? 이 구의 중심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 수선해발 내린 거, 여기 수선해발 내린 거, 여기 수선해발 내린 게 모두 다 반지름으로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때에는 중심의 X좌표와 Y좌표와 Z좌표가 모두 다 어때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예? 맞죠? 네. 맞죠? 네. 근데 이제 문제를 보세요. 거기에 지금 그 점이 몇 콤마 몇을 지난대? 마이너스 3 콤마. 그럼 X축으로 뒤로 간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2, Y축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2번 쪽에서 지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세 개의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가 하나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X좌표는 음수고 그쵸? 네. YZ는 양수. Y좌표는 양수고 Z좌표도 양수 아니야?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 X 중심이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인정?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Z Z 마이너스 A의 제곱이 결국에는 뭐가 돼? A 제곱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대? 마삼 콤마 2 콤마 5를 지난대. 그럼 마삼을 집어넣으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그 다음에 Y가 얼마라고요 얘들아? 2예요. 그러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고요. 더하기 얘는 5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A 제곱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에제 이렇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 친구 우리가 2A 제곱이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빼기 13 빼기 10이니까 빼기 23A 생기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13하고 이거니까 24A예요. 어? 24요. 20A 아니냐? 네. 20A죠? 미안해요. 20A가 생기고 다 틀리네 병신들. 나랑 똑같네. 13하고 25 하니까 38. 그렇지 30R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구하시면 에제 마이너스 10A 더하기 19가 0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 얼마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곱슬과 이 두 반지름의 길이에 반지름이 그러면은 사실은 얘네들의 두근의 합이 양수지. 두근의 곱도 양수지. 그럼 A 값 자체를 그대로 반지름으로 써도 돼야 안 돼? 이해가? 여기에 나오는 A 값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둘 다 양수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두 개의 근의 곱이 결국엔 여기 근의 곱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답은? 그렇지 19이 되겠지요. 244번 대가리 터지게 생각해 보세요. 실시. 244요. 이번엔 어때 된대? 추가 뭐 다르겠죠. 축에 접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244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244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니네가 연상하는 게 맞아. 이제 X축과 Y축과 Z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가 딱 하고 이제 끼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구가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축에 동시에 접하니까는 여러분들 말대로 이제 구하고 이제 저기 뭐야 그 삼각대를 정확하게 다 90도로 접어놓고 이게 확 끼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일단은 여기 구의 중심이 하나가 보이겠지. 그쵸? 근데 이게 다 접하니까 이 구의 중심에 X좌표, Y좌표, Z좌표들이 반지름은 될 수는 없지만 그 값들이 모두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여기에서는. 근데 X축, Y축, Z축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사실은 이쪽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8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심에 내가 만약에 이 구의 좌표를 A, B, C라고 하면은 A, B, C가 같은 건 아니고 A의 무슨 값과? 절대값과. 그렇지. B의 절대값과 C의 절대값이 같아야 되는 거지요. 됐죠?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갖다가 X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X축에다가 뭘 내려 얘들아 얘를? 수선의 발을 갖다가 하나 내리는 거지. 그럼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누구하고 누구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Y하고 Z를 0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A, 0, 0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9의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뭐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여러분들 절대값 B하고 절대값 A가 같고 절대값 C하고 절대값 A가 같으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A제곱 두 개인 2A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그랬을 때 이 구의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야? 4가 나오니까 A제곱은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구의 중심은요 우리가 이 친구가 8이니까 2루트 2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뿔마 2루트 2지? 얘도 이제 뿔마 2루트인데 어쨌든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어차피 0,0,0에서 얘를 빼서 제곱할까?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 다 제곱하면은 우리가 루트 888 24가 돼갖고 요거 정리하면 그렇지 2루트 6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가 어디까지냐면은 페이지 219까지 해오시면 됩니다.